포지셔닝 맵 작성할 때 설문지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봤을 때 뭐 제일 처음에 이 설문지를 갖다가 작성 배포한 기관 서울자동차 주식회사 담당자가 누구누구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느냐, 야, 이런 거 다차원 척도법 MDS를 이용해서 신차의 포지션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자동차 등 세계 5위 5개 자동차를 비교 분석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림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검토해가지고 먼저 이런 거 이겁니다. 설문지를 완전히 작성하기 전에 이런 것도 봅니다. 검토가 뭐냐면 검토 사항이 설문조사의 목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동차 브랜드 유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호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상점, 이걸 조사하는데 이걸 통해서 차별적인 포지셔닝을 도출하는 게 목적이고, 주요 변수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죠, 그지? 유사성, 먼저 개념적 정의, 사전적 정의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리고 제품들 간의 비슷한 성질이 어떤 건지, 이게 뭡니까? 유사성이란 뜻이고, 여기서 정의되는 거는 뭐냐면 그게 조작적 정의잖아. 그래서 제품들 간의 가격하고 인지도가 얼마나 비슷한지, 그렇게 여기서는 개념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선호도, 자, 일반적인 사전적인 개념적 정의는 제품들을 좋아하는 정도인데, 여기서 조사할 때 정의는 뭐냐? 제품들 간 있어가지고 가격과 인지도 측면에서 좋아하는 정도, 그지?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상점, 이상적인 점이잖아, 그지? 개념적인 소비자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인데, 조작적 정의는 역시 가격과 인지도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제품 해가지고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뭡니까? 조사 설계, 표본 틀을 만들죠. 그래서 표본의 설계 및 자료 수집하는데 서울 주요 지역 보행자 300명 대상으로, 그래서 보니까 방법은 편의 표본 추출, 자기 나름대로 뭡니까? 편하게 불특정 당수가 아니라 요 보행자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편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지? 추출하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 조사 방법론에서 설명했죠, 그지? 설문조사하는 방법 실시하는 것이고, 자, 설문지 구성이죠. 항목들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요소, 이거 뭡니까? 정성적 자료잖아. 명목 척도잖아, 그지? 그래서 성별, 남자, 여자냐, 10대, 20대, 30대, 어디, 무슨 직업이냐, 거주직, 뭐 공무원이냐, 교수냐, 그 다음에 뭐 자영업자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잖아, 그지? 자, 그 다음 거주지역, 소도시도 현대 보유 자동차, 그 다음에 자동차를 선택할 때 고려되는 14개의 속성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선행 연구 자료와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해가지고 나오는 자동차를 선택할 때 중요한 14개의 속성을 파악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은 리커드 5점 척도로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기존 연구자를 통해서 설문지를 작성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전문가들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에다가 한 표시 한번 해봐라. 그러면 1번부터 속성 1번부터 쭉 나열해가지고 열거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브랜드 인지도부터 안전성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선택된 거 몇 개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설문지의 항목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무슨 조사를 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개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해가지고 리커드 5점 척도 사용하고, 또 어떻습니까? 브랜드 이미지의 유사성에 대한 조사, 뭐 이런 거, 그지? 그 다음에 선호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또 이상점에 대한 조사, 이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소비자들이 선택하겠지, 그지?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런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총합을 평균 내가지고 구하면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포지셔닝 맵을 갖다가 요대로 요 점수 선택한 대로 컴퓨터에다가 입력시켜 줍니다. 입력시켜 주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분석에 들어가면 다차원 척도가 있거든요. 여기에 넣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있거든요. 데이터 파일 불러 들어가지고 그대로 분석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예제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배워봐야 되겠지, 그지? 이런 거는 다. 자, 됐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해주면 이런 걸 딱 SPSS에서 딱 뱉어주죠, 그지? 유사성과 선호도 측정할 때 또 그 안에서 옵션이 KIST라는 기법이 있거든. 그 옵션 선택하면 돼. 그 다음에 거리를 갖다 얼마나 뭐냐 가깝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만큼 유사도를 따져주는 거기 때문에, 그지? 이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뭐 브랜드 인지도하고 가격하고, 그지?
요것도 유사한 성질을 가졌잖아, 그지? 유사한 성질을 가졌고. 자, 보니까는 나머지는 좀 성질하고 좀 멀죠, 그지? 위치를 좀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최종 선택할 때, 이 집단하고 이 집단하고 조금 다른 차이가 나는 이걸 내가 선택하겠다. 우리 제품이 여기 있다면, 우리 제품이 보니까는 인지도가 떨어지고 가격 떨어지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겠다. 한 이 정도까지는 뭐 가자. 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포지셔닝 맵의 해석. 자, 포지셔닝 맵의 해석이죠. 자, 포지셔닝 맵을 통해 가지고 자사의 제품과 경쟁사의 제품의 위치를 비교하면은 향후 마케팅 방향을 갖다가 알 수 있다. 그지? 그래서 포지셔닝 맵이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를 설명한다고 해서 시장 지도라고도 합니다. 대체. 그래서 자사 제품하고 경쟁사 제품의 위치를 비교하는데 뭐 아까 말했다시피 가까운 위치일수록 위치가 가까우니까 나름대로 비슷한 어떤 요건을 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경쟁이고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어떻다 서로 보완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지? 우리가 앞으로 저걸 좀 따라하자 이런 게 되잖아, 그지?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할 거잖아. 우리가 이런 성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뭐 전략적 파트너를 한다든지 MMA를 저걸 아예 우리가 돈 주고 인수합병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두 제품 차이의 파악이, 제품 차이점 파악이 가능하고, 향후 마케팅 방향이 가능하죠, 그지? 차이가 있네. 저거 잡자, 체결하자, 이래 되잖아, 그지? 경쟁 관계 파악할 수 있죠, 그지? 그래서 경쟁 관계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쟤를 갖다 이기자, 어떻게 우리가 그만두자, 뭐 이런 걸 결정할 아니겠습니까, 그지? 야, 그럴 때 사용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포지셔닝 맵의 해석 사례, 그지? 봅시다. 자, 한번 더 하는 거지, 그지? 라면 시장이다. 라면 시장인데 가격하고 매운맛, 맛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은 높다, 낮다, 그 다음에 맵다, 순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보니까는 가나 지금 회사가 어떻습니까? 경쟁 관계고 대체 관계고, 그지? 만약에 이게 동일한 제품이다 하다. 비슷한 제품이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제품을 나아로 만들었잖아. 만들었으면 당연하게 어떻습니까? 여기 만약에 가에서 매출이 더 많이 일어나면 기존 신규 고객이 생긴 게 아니라 기존 고객에서 그냥 고객이 이 제품으로 그냥 갈아타는 것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잠식이라 그래. 자기 잠식. 예. 자, 그래서 그렇고. 자, 그래서 이 자기 잠식 밑에 설명하고 있죠, 그지? 나가 만약에 동일 회사 제품이라면 자기 잠식으로 된다. 뭐냐? 자기 잠식, 카니벌라이제이션, 제살깎기, 갈아타기, 자기 시장 잠식이라고 하는 건데, 한 기업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면 한 기업에서 같은 그 회사에서 신규 고객이 유입되는 게 아니고 기존 고객이 신제품으로 갈아타는 현상. 예. 그래서 기존 제품의 판매량과 수익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지, 그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보면은 가나 다 뭐 이래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이 둘이가 어떻다? 경쟁 관계, 대체 관계고, 그지? 예, 이게 일종의 뭐 봤을 때 보완 관계 정도 되는데, 그지? 가격도 낮고. 그 다음 AB는 뭐 틈새 시장 되겠지. 이것도 라마바도 틈새 시장 될 거고,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상점에 따라 가지고 또 이게 제품이 경쟁 관계인지 있잖아. 대체 관계인지 갈려. 보통은 가까우면 경쟁 관계잖아. 그 다음에 멀면 보완 관계인데, 만약에 이상점이 만약에 A다. 이상점이 만약에 A면은, 자, 당연히 어땠습니까? 소비자는 가보다는 어떻다? 나 제품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보는 이상점이 뭐냐? 더 맵고 가격이 낮은 거거든. 카니벌라이제이션, 그지? 여기 봅시다. 뭐 자기 잠식이 나와 있잖아, 그지?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 기존 고객들이 신제품을 갈아타는 현상. 그러니까 같은 회사, 그지? 같은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새로운 고객이 들어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고객들이 자기 제품의 신제품을 갖다가 구입하는 현상,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그지? 제살 깎기, 뭐 갈아타기, 갉아먹기, 자기시장 잠식 이렇게 돼 있죠, 그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타자기가 있다. 타자기도 2벌씩 4벌씩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타자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신제품 나오니까 386, 286 이 보니까 드라이버 보이죠, 이게? 드라이버 여기 286, 386 같네. 386, 80386이죠, 그지? 80386 옛날에 1993년도 이때 나온 거지, 그지?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게 개인 노트북인데 이런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고객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고객이 그냥 이거 쓰던 고객이 일로 가고 이거 쓰던 고객이 이로 가고 실제로는 매출에 있어서 좀 예를 들어 뭐 최신 사양이 좀 고가이긴 하겠지만은 매출에 그런 큰 어떤 변화라든지 새로운 신규 고객 창출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예, 이렇게 기존 고객이 있는데 고객이 증가될 때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아예 고객이 줄어드는, 고객이 이렇게 줄어드는 자기 잠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돼 있죠. 일시적으로 착각하겠지, 그지? 마치 매출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장사가 잘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매출이 지금 없어지고, 그지? 그럼 이 시장은 타자기를 만드는 이 시장이라든지 사무용 컴퓨터라는 이 시장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없어지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잠식에서 유의사항, 뭘 유의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존 고객이 신제품을 갈아타는 현상인데, 수익성, 매출액이 낮아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건 좀 따져봐야 되죠. 기존 제품의 매출액이 신제품 매출액보다 크다고 한다면은, 그지? 만약에 그럼 이렇게 섞이잖아. 고객이 이렇게. 중복돼 섞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A하고 B를 더해가지고 거의 A하고 같아지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A하고 B를 더해가지고 A보다 작아지거나. 그래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자기 잠식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지? 이걸 잘 따져줘야 됩니다. 시장이 더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지? 맞죠? 더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잠식 비율을 갖다가 이렇게 나눕니다. 부정적 자기 잠식과 긍정적 자기 잠식으로 나누거든. 그래서 자기 잠식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비율이 1보다 크면은 총 매출액이 감소가 된다. 즉, 자기 잠식 비율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신제품의 매출액에서 기존 제품의 매출 감소액이 차지하는 비중이야. 그래서 기존 제품의 매출 감소액이 만약에 지금 분자잖아. 분자하고 이게 밑에 게 분모인데 이게 훨씬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총 매출액이 감소가 되지, 그지?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부정적 자기 잠식이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자기 잠식 비율이 1보다 작으면은 총 매출액이 증가되겠죠. 그지? 신제품의 매출액이 기존 제품의 매출액보다 크다. 즉,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1보다 작으니까 총 매출액이 증가돼 가지고 이것도 자기 잠식이긴 자기 잠식이지만은 어떻다? 긍정적 자기 잠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쳤을 때 이것이 어떻게 같으냐 작으냐 뭐 관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됐고, 아무튼 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고수익성 제품이 저수익성 기존 제품을 밀어내는 현상, 그지? 그 다음 또 신제품을 출시해서 기존 제품을 교체하도록 유도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 요래되잖아, 그지? 예,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또 다른 말로 계획적 진보라 그러지. 계획적 진보화, 그지? 특히 계획적 진보화. 신제품을 출시해서 기존 제품을 교체해서 유도하도록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인데, 계획적인 진보하다. 진보하란 말은 오래됐다. 낡아 빠졌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시장을 갖다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지? 계속해서 기존 단골들을 갖다가 자꾸 잡아 놓으려는 그런 거잖아. 그지? 좀 진보하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런 걸 말하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또 자세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자, 보자. 그러면 기업이 부정적인 자기 잠식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지? 자,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 그지? 트렌드 변화에 맞게 신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그 시장을 잃어버려가지고 대부분 고객을 갖다가 뺏기겠죠, 그지? 맞죠? 경쟁 기업이 런칭 해가지고, 그지? 들어오면 그 시장을 갉아먹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잠식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지? 만드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회사가 A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새로운 고객을 갖다 데리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B 제품이 있잖아. B 제품이 보니까는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어. B-를 만들었어. 그지? B-라는 제품을 만들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없습니까? B 제품을 B-같이 성능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낼 수 있잖아. 신제품을. 그지? 그래서 새로운 시장 공략을 못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어떻습니까? 선제적 자기 잠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지? 자기 잠식을 감수하면서 경쟁사보다 먼저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진짜 본질적인 뭡니까? 시장의 어떤 이노베이션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지?
그렇다. 그래서 선제적 자기 잠식을 하게 된다. 돼 있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자, 보통 보면 우리가 신제품 개발한다. 신제품 개발하거나 또는 제품 계획을 확장하거나 포지셔닝을 하거나 그다음에 희석 효과 같은 것들이 발생되는데, 자, 봅시다. 자,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 기존 제품의 고객들이 신제품으로 갈아타는 현상, 역시 자기 잠식이잖아, 그지? 이것도 보면은 그걸 나타내는 거고, 또 어떤 경우 있습니까? 제품 계획을 확장할 때도, 그지?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 제품의 종류를 늘리는 전략, 그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상향 확장, 뭐 하향 확장, 양방향 확장 이래 있는데, 기존 상향 확장 어떻습니까? 현재 제품을 갖다가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하지만, 역시 이것도 기존 고객이 그대로 갈아타는 뭡니까? 자기 잠식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현재 제품을 신제품보다 뭡니까? 못하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 잠식이 일어날 수 있죠, 그지? 현재 제품을 못하잖아, 그지? 가격이 더 낮게 하거나 품질도 낮게 하게 하는데, 이래 되면 완전히 시장을 죽이는 거고, 양방향으로 할 수 있지. 신제품 이쪽으로도 만들고, 그지? 괜찮은 것도 만들고 나쁜 것도 만들어 가지고, 그지? 현재 제품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또 전략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 포지셔닝 맵에서 두 제품의 위치가 서로 가까울 때, 보통 서로 가깝다는 말은 경쟁 제품이다, 그지? 뭐 대체 관계가 존재한다. 경쟁 제품이라보다는 경쟁 제품일 수도 있고 대체 관계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지? 대체 관계란 말은 경쟁적이라는 말과 같은데, 그지? 그래서 역시 비슷한 위치에 있을 때는 자기 잠식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만약에 같은 회사가 A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말하는 무슨 동부산 무슨 회사가 뭐 동서울 회사라 그랬지. 동서울 회사가 A라는 제품도 있고 B라는 제품도 있고 C라는 제품도 있는데, 지금 A하고 B라는 제품이 가까운 위치에 있잖아. 이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서로 경쟁 관계 또는 대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잠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먼 거는 어떻습니까? 보완 관계가 되지만, 그렇지만 만약 이상점이 만약 여기 있다고 하면 또 달라지겠지, 그지? A 제품을 하고 있는데 이상점이 만약에 이 C점 가까이 있으면 A하고 C와의 어떤 관계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그지? 신제품을 개발할 때 서로 멀리 떨어진 제품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잠식 효과를 방지하는 방법, 그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이거 생각하면 좋겠지, 그지? 이상점을 어떻게 하든 좀 찾아줘야지. 여기에 있는 이 제품이 고객이 어떤 이런 제품을 선호하도록 또 해주는 여러 가지 광고나 홍보라는 그런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희석 효과. 어떤 약물에서 약물이 묽어지는 현상.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예를 들어 유상증자 또는 제품 계획을 확장할 때 발생하죠. 유상증자는 어떻습니까? 주식수를 갖다가 느려가지고 주주라든지 주주 이외의 사람들한테 뭡니까? 자기 주식을 갖다 팔아가지고 뭡니까? 돈을 버는 건데, 일종의 그 자금을 갖다가 만드는 거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된가? 마치 우리가 중앙은행이 돈 발행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지? 주당 가치가 하락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제품 계열도 어떻게 확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역시 하향 확장이 돼가지고 이미지가 하락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지, 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제품 계열 확장이라든지 포지셔닝이라든지, 그지? 그 다음에 희석 효과라든지, 자,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항상 고려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잠식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자, 포지셔닝 맵의 유의사항. 자, 첫 번째. 자, 포지셔닝의 출발점은 뭡니까? 소비자다, 소비자. 기업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지, 그지?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지? 이런 것에 중요한 초점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목표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프로파일 조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뭐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들, 그 다음에 행동학적 변수들, 심리학적 변수들, 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자사 제품의 포지션에다가 차별성을 갖다가 부여를 해야 된다. 그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금지가 돼야 된다. 뭐, 과소 또는 과대, 그지? 포지셔닝이라든지, 혼란스러운 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의심스러운 포지셔닝, 그지? 신뢰가 들어가는 포지셔닝 하면 안 된다. 과소 포지셔닝, 언더 포지셔닝. 자, 자사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지 못하는 거, 그지? 광고비만 낭비하는 거지. 그다음 과대 포지셔닝. 자, 자사 제품의 실제 가치보다 과장된 거, 그지? 과장 광고되지. 걸립니다, 그지? 그래서 부정적 불일치는 재구매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과대 포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정적 불일치가 있고 우리가 긍정적 불일치가 있는데, 그지?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그지? 가치가
뭐보다 더 결과보다 작을 때, 그지? 맞죠? 가치를 부풀려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결과 훨씬 작아. 안 좋아. 이만한 거 안에 요만한 생선이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생선 조기 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부정적 불일치는 어떻습니까? 재구매하지 않고 기업 이미지를 갖다가 더 손상시킨다.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포지셔닝. 여러 개의 포지셔닝 설정한다든지, 그지? 빈번하게 변경한다든지, 그지? 소비자들이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지 혼동이 생기지, 그지? 그래서 핵심 편익 위주로 재포지셔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포지셔닝. 소비자들이 기업의 포지셔닝을 믿지 못하는 경우에, 그지? 소비자들이 확신이 없으면은 결코 구매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포지셔닝 하면 안 됩니다, 그지? 확실해야 돼, 그지? 됐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에서는 이거 설명하기 동선 호텔 설립을 예를 들고 있고, 대표이사가 홍길동이고, 호텔 위치가 지금 여기 보니까 송파구의 위례 신도시고, 자본금이 500억이고, 설립 계획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겨냥을 하고 있고, 10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10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5년 단위로 2단계 추진하죠. 앞에서 건물 2개 짓는 거 받고, 기업의 미션, 비전, 그 다음에 슬로건들 다 받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안락하고, 그치? 편안하고, 그지? 조용하고, 뭐 그런 이미지잖아, 그지? 그래서 많이 찾는 고객, 만족하는 가격, 그 다음에 강조되는 호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니까는 앞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목표 시장 선정할 때, 세그멘테이션에서 목표 시장 선정할 때 30개 뭡니까? 우리가 세분 시장을 도출했고, 그 중에서 뭡니까? 우리가 지역과 행동 변수를 가지고 5개 시장을 평가했고, 그거 가지고 뭡니까? 나머지 있는 인구 동태학적 그런 심리학적 변수를 이용해서 우선 추진할 시장과 차순위 추진 시장을 다 나눴잖아, 그지? 나눴을 때 우선순위 표적 시장에는 1번에는 수도권하고 단순 상품, 그지? 그 다음에 5시장에는 중품질의 중가격과 단순 상품, 그지? 중가격과 단순 상품, 뭐 단순 상품을 하고 있고, 그지? 단순 상품을 하고 있고, 그지? 요거 하고, 그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순위에는 어떻습니까? 남부하고 외국인 고객에 대해서 결합 상품 하고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품질 가격에서 가지고 이렇게 결합 상품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상품 포트폴리오를 갖다 구성을 하지, 그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자, 이거 가지고 실제 어째 시장 포지셔닝과 제품 포지셔닝 하죠. 시장에서 자기 자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시장 선도자는 특급 호텔일 거고, 그 다음에 저 구닥다리 호텔 같은 경우는 차별적 추동자가 될 거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1단계 지나서 2단계 지나서 점차적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돼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도전자의 위치에 가가지고, 그지? 최종적인 시장 선도자의 특급 호텔로 도전을 하게 되는 거고, 자기 회사가 지금 여기 있다면, 그지? 더 수월하겠지, 그지? 근데 자기 회사를 갖다가 포지셔닝하면 여기 있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죠. 이러면 됩니까? 포기해야 되겠지. 이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품 포지셔닝을 해보죠, 그지? 설립 초기에는 보니까 개별 상품 위주로 수도권 고객 위주로 했다가, 자, 그 다음 1단계 뭔가 해보니까 한번 건물 짓잖아.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또 지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다시 도약길을 가지고 거쳐가 가게 되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건물 하나 더 짓지, 그지? 더 지어가지고 보니까는 따뜻하고 아늑한 제2안식처를 만들어가지고 결합 상품하고 남부지방 외국인 고객으로 확대를 하죠, 그지? 동남권 최고의 호텔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데이터를 넣으면 이런 게 그림으로 쫙 나와. 됐죠?